안녕하세요. 자독서 오필사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대한민국 전체에 붐이 일었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맨발 걷기를 한 지 벌써 15개월째입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많을 때는 하루 2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된 계기는 재작년 9월 11일 우연히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전립선 암을 맨발 걷기를 통해서 고쳤다는 기사를 보고서 이 맨발 걷기에는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9월 11일부터 매일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5개월 동안 맨발 걷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시행하면서 얻었던 깨달음도 많지만 그 12개월 동안 제가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전 저는 이유 모를 두통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몇 시간, 1시간, 2시간씩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게 되자 그 원인 모를 두통이 정말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압이 높아서 눈을 좀 심하게 피로하다고 느꼈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 눈압이 낮아지고 아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탈모가 완화되고 머리숱이 자란다는 그런 사례들을 몇 번 접했었는데 저도 반년 넘게 1년 정도 지나다 보니 탈모가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머리가 풍성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먹고 있던 탈모 약을 중단하고 맨발 걷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효과로는 바로 무좀입니다. 저는 발바닥 무좀과 그리고 발톱 무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발바닥 피부가 벗겨지는 무좀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졌고 지금은 발톱 무좀까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입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저는 하지정맥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하지정맥 수술 후에 압박 스타킹을 끼지 않으면 다리가 힘에 겨워서 버티기 힘들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 압박 스타킹을 벗어도 다리가 힘을 받고 걷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몸속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몸 내부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어떤 염증인데 이것이 저의 식습관과 관련된 나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맨발 걷기를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자 그 몸속에 있던 기분 나쁜 꿈틀거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주변에서도 피부가 번쩍번쩍 빛이 난다고 하고 피부과에서 무슨 치료를 받냐고 할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시간까지 굉장히 큰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맨발 걷기에 관한 효과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은 맨발 걷기를 15개월 동안 해본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
겨울 12월 17일 서울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17일 강남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부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상이 왼쪽 발목 쪽에 제법 큰 부상이 왔었는데 그 부상이 일어나는 순간 정말 큰일 났다, 내 왼쪽 발목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그때 그 통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내 왼쪽 발목은 그 통증 정도에 따라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통증이 압박해 왔습니다. 제 왼쪽 발목을 보자 양말을 벗어보니 이미 부어있는 부분은 테니스 공 크기만큼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제대로 신발도 신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 인대가 제대로 파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목이 반 바퀴 정도는 제대로 돌아가는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상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마 인대가 그렇게 심하게 파열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면 8주에서 기본 8주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심한 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부상을 안고 인천으로 돌아가면서 오토바이는 강남에 두고 인천으로 돌아가면서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너무나 커다란 통증과 부상 때문에 쩔뚝쩔뚝거리는 그 모습이 제 자신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너무나 싫었고 불편한 그 발목이 너무나 불편하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어서 어디 병원도 갈 수도 없었고 그대로 그 힘든 절뚝거림을 안고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일을 하루 쉬고 온전히 집에서 이 발목을 어떻게 치료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계속 맨발 걷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고 맨발 걷기로 이 부상을 나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미련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목이 많이 붓고 좀 힘든 상태였습니다. 부상당하고 그 다음날 정말 제대로 된 치료 없이 파스 하나 붙이고 일단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찌릿한 느낌이 온 것으로 봐서는 발에 실금도 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부상을 안고 있었지만 병원 치료를 다니게 되면 한동안 제 생활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맨발 걷기를 1년 가까이 지속해 왔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내 몸에 좀 더 나은 향상성을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맨발 걷기만으로 발목을 얼마나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몸을 실험 상대로 서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형외과도 한의원도 한번 가지 않고 순수하게 압박 붕대만 감고서 저는 하루에 맨발 걷기를 1시간 이상씩 꾸준히 지속하면서 제 상태를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만의 발목 스트레칭과 그리고
맨발 걷기를 꾸준히 지속한 결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걷기에 조금 불편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나서 가벼운 러닝을 정말 가볍게 러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3달, 4달 지나서부터는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23일입니다. 벌써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가 병원 치료 한번 받지 않고 제 자신만의 믿음으로, 그리고 맨발 걷기를 믿고서 꾸준히 걷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준 결과 이렇게 내 왼쪽 발목은 전과 같이 아주 편안하고 강인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맨발 걷기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칭도 계속 해주었고 중간중간 조심조심 해준 것도 큰 역할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가 어떤 형태로든 발목 부상의 회복을 돕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발 걷기가 어디까지 큰 영향을 준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맨발 걷기의 그 효능을 충분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독소 우필사입니다. 오늘은 오후 근무 마치고 산으로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속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영종도 백운산 초입에는 이렇게 야자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짜증납니다. 이 야자 매트를 걷어내야 본연의 지압과 어싱이 되는 맨발 걷기가 가능한데 속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중구청에 요청을 하면 이 맨발 걷기 열풍이 분 대한민국에서 야자 매트가 웬 말이냐 하면서 걷어내 줄까요?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산까지 뛰어서 올라오니 숨이 많이 찹니다. 오늘 맨발 걷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유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 경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젊은 시절부터 불화로 엄청나게 싸우셨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늘 상처받는 어머니를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고 늘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아버님은 80이 넘으셨고 어머님은 70대 후반이신데도 아직까지 서로가 냉랭하면서 안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아버님 때문에라고 할까, 두 분은 너무 안 맞으셔서 자주 싸우시고 어머님은 오랜 기간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발 걷기를 알고 나서 어머니에게 맨발 걷기를 권했더니 어머님은 정말 발뿐만 아니고 양손까지 흙에 대시면서 마치 동물처럼 네 발로 이렇게 흙을 기대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맨발 걷기를 하니 그렇게 오래 먹던 불안증 약, 우울증 약도 이제는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우울증 치료제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 흙길이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 천연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 사례는 저희 이모, 그러니까 저희 엄마의 여동생의 사례입니다. 저희 이모는 키가 163 정도에 엄청 말랐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너희 이모 까딱하다가 말라서 죽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밥을 안 먹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시름시름 아이가서 마치 곧 죽을 사람 같다고, 송장같이 삐쩍 말랐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한테 맨발 걷기 권해보시라. 엄마가 맨발 걷기 해서 좋아지신 거 이모한테 그대로 전해주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모가 맨발 걷기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그렇게 진심 어린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났나요? 그 후 이모가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운 좋게도 이모가 사시는 아파트 주변에 흙길,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는 건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매일 1시간 이상씩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한 달쯤 지나시고 나서 저희 엄마가 이모를 만나러 갔더니 사람이 영반 달라질 만큼 좋아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식도 잘 드시고, 물론 마른 건 여전한데 송장처럼 죽어갈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좀 생기가 살고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이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반갑고, 그리고 이 맨발 걷기가 참 신기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쾌재라
지화자를 외치면서 좋아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이모님은 지금도 맨발 걷기에 열중하고 계시고 그 맨발 걷기가 저희 이모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모는 발에 무좀이 그렇게 심했다고 저희 엄마가 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보시면 발바닥 피부 무좀이 싹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저희 이모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이 영종도 백운산을 계속 운동을 하고 맨발을 걷다가 만난 분인데 한 할머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작년 봄 여름에 계속 맨발 걷기를 했지만 권했습니다. 사모님 맨발로 걸어보시면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가을쯤 올해 가을이군요. 올해 가을쯤부터 어떤 계기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아마 주변에 맨발 걷기 붐이 일어나다 보니 저절로 제 생각도 나서 맨발 걷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정도 후에 또 우연히 산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감격이었고 맨발 걷기 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70대 초반이세요. 70대 초반이신데 20대 때 출산을 하시고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허리를 다치셨는데 그 허리 통증이 몇십 년이 지나도 병원을 다니고 한의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허리가 안 낫더랍니다. 정말 20대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4, 50년은 그렇게 아프셨던 거죠. 그렇게 긴 시간 허리가 아프셔서 여기서 같이 운동하실 때도 보면 허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4개월도 아닙니다. 2개월쯤 지나고부터 허리가 안 아프더랍니다. 그렇게 한방병원 다니고 온갖 할 건 다 해도 허리가 안 나았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낫더랍니다. 돈을 아무리 들여도 낫지 못했던 것을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정말 불편함 없이, 그전에는 허리를 굽힐 수 없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정말 평범하게 허리를 굽히실 수 있다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이 외에도 맨발 걷기로 인해 얻게 되는 효험과 그리고 효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이 흙이 날 살린다 생각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진시황 부럽지 않게 건강하게 사시면 당연히 부는 따라옵니다. 부는 따라옵니다. 건강한데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면 모든 일에 활기가 생기고 운이 생기고, 웃는데 돈이 안 붙겠습니까? 모든 운과 행복, 행운까지 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계시다면 하루 매일 1시간 이상씩 꾸준하게 맨발 걷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로 인한 치유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루 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독서 우필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여기 지금 수도권 쪽에는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거주하는 인천 영종도에도 아침부터 제법 많은 눈이 지금 쌓여 있고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설경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겨울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구나 라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는 중에 지금 기온은 한 영하 1도 정도 되는 날씨고 맨발로 눈길을 얼마 전에도 계속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위축되거나 힘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7시 반쯤에 한 30분 정도 주 근처 솔밭에서 30분 정도 아침 워싱을 하고, 그리고 점심에 지금 두 번째 워싱 1시간 정도, 그리고 야간에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 30분 정도 워싱을 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3번 식사하는 것처럼 똑같은 하루 3번의 워싱을 한번 해보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 오는 날씨고 쌀쌀한 날씨지만 오늘도 전국에 계신 맨발 가족 분들께서 이 맨발 걷기 워싱을 눈길이 아니더라도 흙길이라도, 그리고 접지 양말, 밑구멍에 구멍을 낸 양말이라도 흙으로 계속 몸을 접하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 진나라 황제였던 진시 황제 얘기를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진시 황제는 본인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그 무한한 권력과 권세를 평생 남기고 싶어서 결국 주변의 신하들에게 자신이 생로병사를 넘어서는 무병장수를 꿈꿀 수 있는 약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 진시황의 신하들은, 부하들은 그 어떤 불로초도 구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진시황은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사기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긴 세월 마냥 기다리다 결국 중국의 어느 지역을 행차하다 갑자기 급사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진시 황제도 결국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리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는 길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결국 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걸으면 걸을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생각과 확신이 더 깊이 듭니다. 맨발로 걸어라의 저자인 박동창 회장님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강의 중 하나였던 맨발 걷기는 불로초와 같다. 어쩌면 우리는 124일까지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다가 이 지구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어떻게 맨발 걷기가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초에 가까운지, 아니 불로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고 모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갈 일이 없어졌다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몸 안에 활성산소와 정전기와 그리고 쥐압을 통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힘찬 펌프질을 하는데 우리 몸이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박동창 회장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70대 초반에 어떤 분께서 나이로 치면 노인분이신데 얼굴이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실 정도로 얼굴이 하얗고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주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계속 집안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서 맨발 걷기를 계속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몇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분처럼 맨발 걷기를 진행해 오는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맨발 걷기를 계속 진행한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 어쩌면 50년은 계속 맨발 걷기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계속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젊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동장 회장님의 신간책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맨발 걷기를 통해서 본인의 몸 치유 사례를 알려주신 한 여성, 중년 여성분의 이야기가 눈길이 갔습니다. 그분은 최근 여성들이 겪는 폐경을 겪으셨는데 맨발 걷기를 꾸준히 지속하고 나자 어느 순간 폐경이 되었는데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체적 연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완화됐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맨발로 계속 걷게 되면 피부 재생과 그리고 항노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맨발 걷기 2년차에 접한 제 자신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맨발로 걷게 되어 흙 위에 있는 돌, 나뭇가지, 솔잎 그리고 여러가지 자극적인 부분들로 발바닥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지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머리 끝까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압 효과는 우리의 항노화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바로 탈모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모의 효과가 있는 것은 제 자신이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전형적인 탈모셔서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탈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은콩을 계속 먹고 검은콩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좀 미진하여 탈모 약을 계속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계속 먹는 거에 대한 꺼림직함이 있었는데 맨발 걷기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맨발 걷기를 지금 2년차 진행하다 보니 확실히 맨발 걷기가 탈모에 효과가 컸습니다. 빠지는 것은 덜하고 그리고 머리가 예전만큼 빠지는 숫자도 줄었지만 좀 더 풍성하게 안정감 있게 머리털을 유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젊음이 유지되고 젊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불로초와 같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맨발로 걸으며 의욕과 열정이 샘솟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지만 맨발로 걸을 때 우리 몸 안에 숨겨진 자극과 야성과 그리고 기질까지 바꾸게 하는 어떤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던 의욕과 열정은 맨발 걷기 한 타임 두 타임을 꾸준히 지속하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쌓아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평균 수명 80세를 운운하지만 120살까지 어쩌면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나 고전의 여러 기록물들에 보면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시절에는 몇백 살까지 살았던 이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성경과 그런 과거 기록물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시 황제가 생로병사를 넘어서
무병장수의 약초를 구하라 라고 한 지도 벌써 1000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어쩌면 현대인들이 바로 발 아래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는 이 행위만으로도 이 무병장수의 불로초를 얻는 길임을 알아가는 것도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길을 이렇게 걷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견딜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이 맨발 걷기 관련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밑둥이 뚫린 양말도 신지 않고 어싱 슈즈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만 이렇게 걷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적응이 되었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것이지, 저도 작년에는 어싱 양말을 신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싱 양말을 신으니 고추장스럽고 답답하여 이렇게 벗게 된 것이지, 제가 이렇게 걷는 것은 특별한 특수한 상황임을 아시고 처음에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어신 양말을 만드셔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드시면 됩니다. 밑둥을 뚫어서 발바닥과 발바닥만 땅에 접지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그렇게 접지를 즐기셔도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맨발 걷기를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가 어쩌면 진시 황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다가 죽어버린 그 불로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맨발 걷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경험과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모아본 저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날씨 속에 맨발 걷기를 계속 진행하시는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맨발 걷기는 계속 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자덕수 필사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맨발로 걷는 기간 동안 내 몸 안에 활성산소와 그리고 정전기가 제거됨으로써 내 몸 안에 염증이 어떤 형태로든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이죠. 정말 유튜브에 보면 맨발로 걸어서 이런저런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의나 안병동에서는 절대 맨발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매번 뒤집히는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의지를 갖고 계속 걸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